누군가 벨을 눌렀지만 사람은 없었다.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빌라 반지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가면 바로 계단이 있고 저희 현관문 바로 왼쪽에는 주차장으로 통하는 문이 있지요. 이때 당시 이 문은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두 분은 주말에 부부 여행을 가신다며 저랑 동생이랑 둘만 남기고 여행을 가셨어요. 저랑 동생은 집에 남아 있었죠. 중학교 3학년 때가 2005년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없어지니 동생이랑 저랑 신나서 점심엔 짜장면을 시켜 먹은 다음엔 진짜 얼마 만에 자유시간인지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근데 오후 2시쯤 한번 벨이 울리더군요. 벨이 울리면 저희 인터폰 화면에 벨 누른 곳에 위치가 파랗게 노이즈가 낀 채로 흐릿하게 보입니다. 인터폰은 고장이 나서 벨 소리가 나면 손수 끄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1분 정도 벨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려야 했고 소리 또한 온 집안이 다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또한 화면하고 소리는 잘 보이고 들리긴 하는데 수화기를 들어도 바깥에 있는 사람이랑 통화는 불가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인터폰을 보지도 않고 누구세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현관문을 활짝 열었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근데 벨만 울릴 뿐이지 문 앞에 계단과 주차장 그리고 창고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그래서 벨이 그냥 잘못 울린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을 닫고 다시 게임을 하러 갔어요. 그때 당시 게샘프드에 엄청 빠졌었는데 친구들이랑 만날 때 잘하려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컴퓨터는 한 대라 동생은 옆에서 차례가 올 때까지 구경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오후 4시쯤에 벨이 또 울렸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의 벨 소리는 엘리제를 위하여 나는 곡입니다. 아름다운 곡이긴 한데 그 당시에 벨이 낡아서 소리에 뭔가 노이즈도 껴있고 노이즈도 껴있는 동시에 파란 화면도 뜨고 아주 어렸을 때 밤에 들으면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누구세요? 라고 말하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문 앞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지요. 이때 벨티가 엄청 많았고 본인도 엄청 많이 했기에 동네 애들이 벨티하는 거구나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근데 1시간 뒤 오후 5시에 벨이 또 울립니다. 뭔가 이상해서 이번엔 누구세요? 라고 말만 하고 밖에 나가지 않고 현관문의 작은 유리로 바깥만 봤습니다. 근데 바깥은 역시나 아무도 없는 겁니다. 뭔가 여기서부터 저랑 동생은 살짝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부모님께 전화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냥 한 번만 더 울리면 전화해보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벨티하는 놈일 수도 있으니 딱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동생을 설득했죠. 근데 다행히도 오후 6시가 되어도 7시가 되어도 벨 소리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진 저랑 동생은 김가네에 전화를 걸어 저녁도 시켜먹고 배부른 김에 TV를 틀고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 TV를 보고 있을 때 오후 9시 30분쯤 벨이 울렸습니다. 근데 저는 바보같이 또 아까 전에 있었던 일을 물고기 마냥 까먹고 신나서 큰 소리로 누구세요? 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벨에선 엘리제를 위하여 곡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바람은 스르륵 불어오고 주차장은 깜깜하고 저는 무서운 마음에 바로 문을 재빠르게 닫고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일을 들으신 부모님은 알았다며 지금 바로 집으로 출발한다면서 저희를 안심시켜 주셨지만 도착은 아침 7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실 것 같다고 문을 꼭 잠그고 집에 잘 있으라 그랬죠. 저는 겁을 좀 없애고자 집에서 스피커를 빵빵 틀어놓음과 동시에 TV를 보았죠. 제 동생은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밤 11시 또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엔 파란 화면이 딱 뜨지만 바깥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랑 동생은 겁이 나서 누구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고 서로 벨소리가 안 들린다는 식으로 각자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밤 12시 벨이 또 울립니다.
저랑 동생은 다시 또 모른 척을 하고 벨이 멈춘 다음 동생은 겁이 나서 먼저 잔다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불길한 생각에 잠은 못 자고 컴퓨터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상태면 또 벨을 누르러 올 텐데 한번 누가 오나 확인이나 해보자 하고 구석에서 쭈그려 앉아 숨을 죽이고 바깥만 응시했습니다. 계단에서 뭔가 살포시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어김없이 새벽 1시에 저희 집 벨이 울립니다. 저는 그 발소리와 고요한 집에서 계속 흐르는 벨소리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거의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겠다 했고 부모님은 한 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라. 그러고 혹시 모르니 신고는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군요. 지금 고속도로로 집에 오고 있으니 아침까지만 잘 있어봐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컴퓨터 앞으로 와 무서움을 없애고자 게임만 계속 몰두했죠. 제 방 컴퓨터 모니터 뒤에는 바로 창문이 있습니다. 투명한 창문이 아닌 약간 불투명한 창문인데 창문이 멀리서 불빛이 퍼지게 보이고 뭔가 바깥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물체를 창문 바깥에 대면 형체가 그나마 선명하게 보이는 창문이었죠. 컴퓨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쾅 하고 소리가 나더니 손바닥의 형체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멀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잡은 상태로 갑자기 놀랐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자세를 고칠 생각도 못하고 잠깐 동안 얼었고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창문 바깥에서 자꾸 낙엽 쓸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에 바로 옷방에서 골프채를 가지고 와서 거실 창문 밑부분의 벽에 등을 맞대고 쭈그려 앉아 숨을 죽이고서 손에는 골프채를 든 채 바깥 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창문도 두껍고 가까이 오지 않는 이상은 형체가 보이지도 않았고 또 늦은 밤이라 창문 유리로 보는 바깥은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실 창문 크기가 위아래의 길이가 60cm 정도라 누군가 열고 들어오기엔 충분했고 저는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고 손엔 골프채를 든 채 가만히 혹시라도 모를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바깥 뒷마당과 뒷마당 길에서 나는 부스럭 소리는 없어진 것 같고 집안은 환하고 바깥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고요하기에 다 지나갔구나 생각이 들었죠. 동시에 힘이 쭉 빠져 그냥 거실 벽에 기대어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새벽 2시가 넘어서 저희 집 벨이 또 울렸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아까 오후부터 지금까지 한두 시간 간격으로 우리 집의 벨을 누른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아무도 없다. 집엔 나하고 동생만 있다고 설명을 했더니 10분도 안 돼서 경찰 2분이 집으로 왔습니다. 오셨을 때 벨을 누르셔서 저는 경찰이란 생각을 못하고 덜덜 떨면서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바깥에서 경찰입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셔서 살짝 문을 열고 경찰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경찰 한 분은 제 말을 듣고 다른 한 분은 벨이 고장일 수도 있으니 벨을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다가 지 얘기가 끝난 후 경찰분들은 알겠다 하고 자신들이 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문을 잠그고 이제 그만 자라고 하고는 갔습니다. 저는 이제 안심이 된 나머지 바로 거실에 불 끄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벨이 또 울립니다. 경찰분들이 가신 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아까 왔던 경찰분들일까 싶어서 화면을 봤지만 깜깜한 거실에서 누워있던 제 눈에 보인 것, 인터폰 화면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바로 저는 거실 불을 켜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경찰분이 1분도 안 되어서 저희 집에 바로 왔습니다. 아까 왔던 경찰관 2분이시더군요. 경찰관 2분이 벨이 지금 막 울렸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 한 분이 제 앞에서 진압봉을 한 손으로 쫙 펼치더니 우리가 여기 근처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바로 또 나타난다고 하시며 한 분은 주차장 쪽으로, 한 분은 위에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셨습니다. 저보고 문 닫고 빨리 자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문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부모님은 오전 8시 정도에 오셨고 경찰분이 두 번째 다녀가신 후부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벨은 다시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얼마 안 있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윗집이 강도를 당했다더군요. 뒷마당을 통해 1층 베란다로 들어가 집으로 침입했다 합니다. 1층 이웃분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귀금속이 털렸다고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잡혔다고 듣긴 들었습니다. 제가 신고한 날 강도 당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설마 그 강도들이 우리 집 배를 계속 누른 건가? 만약 내가 나갔는데 강도들이 있었다면 그 뒷마당에서 낙엽이 쓸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들이 윗집으로 넘어가는 소리였나. 만약에 우리 집으로 왔다면 하는 생각에 몇 년 정도는 벨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 그런 게 싹 없어지긴 하더군요. 뭔가 허무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